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북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남호 원장님 초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은 전북대학교 전 총장님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전북연구원 원장님을 하신 1년 됐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이 또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점이 주요해서 그 자리에 발탁이 되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전북대학교 총장의 역할이나 전북연구원장의 역할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발전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점이 있고 뭐 그런 점에서 그런 경험이 좀 있는 점, 또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관리해본 그런 경영자의 맞아요. 대학 총장님이시니까. 네. 경험이 있는 점, 아마 이런 점들을 어, 좀 평가해 주셨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이제 좋은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지난 1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내셨다면서요. 예, 뭐 일단 가서 과연 업무 파악하고 또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하고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네. 한 30가지 정도 좀 혁신 방안 마련해서 잘 안착시켰고요. 또 당연히 이제 연구원 또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전북 도랄지 우리 14개 시군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원하는 연구 기능 관리했고요. 또 특히 뭐 현안 이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현안 이슈들 발굴하고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 뭐 이런 일들 헌혈하고 바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브레인 역할을 한다. 예. 전북 특별자치도에. 그러다 보니까 박사급도 뭐 한 4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북연구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싱크탱크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게 머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북 도랄지 일선 시군이 손과 발이라면 전북연구원은 머리다. 그리고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서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뭔가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설계도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곳.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급 한 40여 명 포함해서 한 90여 명 정도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역할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은 잘 우리 도민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라면은 국책사업 발굴,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또 대선 공약, 총선 공약,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구원의 역할의 한 주요한 역할이고요. 네. 또 잘 아시는 연초에 개막한 특별자치도, 그 이제 거기에 한 130개 정도의 특례가 반영돼 있거든요. 네. 그 특례를 발굴하는 과정, 또 그 특례가 법안에 담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랄지 국회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설득의 논리 개발해서 도와 함께 설득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장기 과제로는 예. 뭐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 아, 심각하죠. 예. 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실현 문제, 뭐 이런 중장기 과제도 있고요. 또 뭐 좀 구체적으로는 지금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또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 전북연구원이 이제 다루는 분야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역할이라는 게 그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이 이제 포진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뭔가 좀 유연하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가장 큰 역할이죠. 예. 결국은 이 연구라는 작업도 일종의 창작 활동이거든요. 그럼 이 창작 활동에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력.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창의력이 사실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 있는 저는 열정, 애정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과 애정을 만들어내려면은 각자 개별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때 그 열정과 애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창의적인 이 연구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예. 자긍심 좀 고취시키는데 그것이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야지 또 성취감도 느껴지고. 예.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몇 가지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뭐 가서 봤더니 한 2, 3년 동안에 네. 12명 정도가 이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잠시 거쳐가는 자리, 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사기 저하의 문제도 있고, 저는 이런 여건 속에서는 좋은 정책 연구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 결국 그 자긍심의 문제인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처우 문제랄지 또 직급 체계의 문제, 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막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력 충원 문제, 막 이런 것들 지난 뭐 10년 동안 거의 사실 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김관영 지사님께 제가 건의드려서 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또 이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잘 좀 마무리 지었고요. 이 자리에 빌어서 또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한 가지 이례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북 연구원에 연구동을 짓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끌어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떻게 해서? 사실은 의아해하죠. 예. 도 소유의 건물인데 네. 왜 산림청이 중앙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내느냐.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다들 그 좀 의아해했죠. 그게 그거 어떻게 되겠냐 가능한 하고. 일이냐.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전북 연구원 본관동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낡았고요. 또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직원을 뽑아도 박사급 인력을 뽑아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지금 세방살이들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죠. 연구동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신축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도의 예산 상황은 지금 그런 또 상황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꾀를 좀 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분야가 이제 이쪽 좀 분야이다 보니까 목조를 지켰다. 4층 1,100평 규모입니다. 4층 목구조 목조를 지켜야 되는데요. 예산은 한 180억 정도. 물론 이제 국비 도비 합쳐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4층의 1,100평 규모의 목조로 건축물을 지면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서 탄소 감축량이 1,800톤 정도가 감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목조로만 지으면. 네. 그 자체로. 어. 그러면 1,800톤이면은 잘 가늠이 안 될 텐데 어느 정도 양인지. 우리 중형 승용차 한 7만 3천 대가 10,000km를 달릴 때 배출되는 양이 한 1,8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지어서 노안물을 지어서 쓰면서 우리는 그런 좀 감축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산림청이 홍보용 모델 하우스를 필요로 합니다. 전북 연구원을 지어줌으로써. 예, 네. 그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 홍보용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와서 또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파고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진 틈새 것입니다. 전략으로. 예, 예. 아니 그 전북대학교 총장 재임 시에도 그때 한옥 스타일로 바꿔놓으니까 예. 올해 지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빛을 보잖아요. 예, 예.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예. 예. 그 추진하는 전략이랄지 또 이걸 매듭짓는 그 힘, 추진력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저는 그 간절함이랄지 맞아요. 절박함 이런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람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인다고 예, 하잖아요. 보이죠. 예. 주로 걸으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짜신다면서 출퇴근 지금 걸어서 하세요? 어떻게 출근은 바쁘니까 네, 네. 예, 이제 뭐 우리 승용차를 이용하고요. 예, 관용차. 대신 이제 이 장애 유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 전북대학교 총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이 원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집에 나오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늘 회의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행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뭔가 혼자 고민해야 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퇴근할 때 한 시간 반 정도 걸어서 이제 집에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이제 궁리들도 하고 또 다리는 걷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머리도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게 이제 산책의 매력이죠. 매력인데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좀 많이 걸어라. 혼자 걷는 시간을 건강에도 좋고 좀, 예, 사색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새만금이잖아요. 예. 전북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예. 이 예산에서 발목 잡히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희망 고문 그만해라.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잼버리 사태 등등으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막 이런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많이 좀 갈수록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될까 하면 주저앉고 될까 하면 주저앉고 그렇죠. 하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면적이 전주시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새만금 엄청나죠. 예. 또 서울시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그만한 크기의 땅이 하얀 도화지처럼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뭐든 그릴 수 있잖아요. 하얀 도화지니까. 맞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땅이 없다. 그래서 저는 분명 현재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모습은 저는 중국의 상하이 푸동이 있잖아요. 그 푸동이 새만금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간접적으로. 시작점은 우리랑 같이 시작했다면서요? 1년 늦죠. 예. 1년 늦는데 거기는 10년 만에 기본 인프라 사업이 모두가 마무리됐고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개발 속도가 더디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데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앙 정부의 의지 또 기업의 투자 유치 이게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못 오고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군산, 김제, 부안 세 개 시군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간의 지금 관할권 분쟁. 행정구역 관련해서. 예. 이건 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그런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중앙 정부도 마침 예산도 부족하니까 핑계 대기 좋은 것이고 또 기업도 뭐 저기 가서 뭐 괜찮겠냐 이런 좀 의문들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이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좀 되고 있지 않아서 뭐 좀 혹시 시간을 주시면은 뭐 그 대안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아니 시간 충분히 드려야죠. 도민들 잘 모르시니까 네, 네. 좀 이 자리를 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군산, 김제, 부안 이 3개 시군의 고유의 권한과 법적 지위는 현행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존속시킵니다. 다만 새만금이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니 네. 이 새만금에 관련된 업무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 자치단체를 별도로 하나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시장과 또 시의회 의장은 우리가 서로 정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선출하자. 국가가 중앙정부가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예. 관할권 문제와 연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그 관할권 문제와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추진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하나 해안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또 하나의 안은 이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인데요.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도 직할에 행정시로 두는 방법입니다. 도가 직접 관장합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랄지 시의회가 없죠. 도가 직접 관장하는 하나의 하부 기관이 되는 겁니다. 예. 새만금에 관한 지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가 직접 관장하니까 여러 가지 뭐 세금 감면 혜택이랄지 또 관할권 싸움 문제랄지 또 그런 점에서 기업 유치나 민자 유치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뭐 이거 역시도 제주 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3개 시군의 합의만 되면은 네. 이것도 가능한 아니다. 그래서 좀 저는 빨리 좀 그런 우리가 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놓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네. 좀 도와달라 이런 좀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 내주셨던 해안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전주완주 통합도 굉장히 첨예하죠. 네, 예, 김관영 지사님의 어쨌든 공약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또 생각은 어떠신지도 전북연구원에 뭐 전북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저 뭐 개인의 사견을 전제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통합하지 않으면은 완주도 없고 전주도 없고 전북도 없다. 모두 공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통합해야 우리가 이 지방 소멸 문제, 인구 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튼튼한 댐을 만들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 지금 18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뭐 180만 무너져 청년들이 한 떠나고 해에 있죠. 한 뭐 예. 10,000명 가량씩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 우리 전북의 경제 규모가 겨우 한 고작 2% 내외에 불과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전북 패싱이 지금 뭐 거의 일상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청주와 청원 한 10년 전쯤 통합을 했거든요. 거기는 거의 지금 100만 명급 도시로 성장을 했고. 거기도 3번의 또 고초를 겪었더라고요. 예, 뭐 예.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이미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예. 지내놓고 봤더니 완주, 전주와 청주, 청원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GRDP가 거기는 한 40조쯤 됩니다. 한 해에. 우리 완주, 전주를 합친 것이 한 20조쯤 됩니다. 예. 이게 벌써 같은 규모의 지역이었었는데 2배 차이가 나네요. 이 지금 10년 동안에 GRDP가 벌써 20조 이상의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또 청년 인구가 청주시는 통합 청주에는 매년 2,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완주, 전주는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예. 결국 청년이 있으니까 기업이 오고 또 좋은 기업이 오니까 청년들이 오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은 먹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자식들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한 도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주는 1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좋지 않고 전주는 나머지는 좋은데
일터가 좀 부족하고 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전주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전주가 점점 쇠퇴해 가면은 예를 들면은 좋은 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 오지 않습니다. 배후에 지금 그나마 전주가 있기 때문에 예. 완주도 지금 있는 거다. 근데 배후인 전주가 무너지면은 완주에 사람이 올 리가 만무하죠. 기업이 오기,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기업이 왜 옵니까? 아무리 뭐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세금 감면해줘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배후에 그런 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앵커 도시라는 거고 그 완벽한 튼튼한 인구 댐의 역할을 하려면은 완주 전주가 저는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도시는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생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보통 인구 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모아두는 댐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섬진강 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댐 안에 모든 생태계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먹고 다 살지 않습니까? 예. 자, 일하고 먹이 사슬이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잠자고 또 놀고 그다음에 또 자식 농사들 짓고 그것이 한 댐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큰 고기가 댐에서 놀려면 물이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100만 도시는 돼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완주와 전주 통합이 하나의 이제 그래서 반드시 꼭 통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완주 국민들의 지금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 뭔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뭐 완력으로 해서 통합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 완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일단 지원금이 지금보다 준다.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또 각종 해무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거 지금 완주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뭐 크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엊그제 뭐 지사님도 기자회견 때 좀 말씀하시던데 지금의 상황을 10년 동안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그것은 규약하기 나름이니까. 청주청원이 10년 전에 통합할 때 그 요구 조건을 75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73가지가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청주청원의 사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 담아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는 공공기관 이전 이제 2차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그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어디로 놓을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익산오고 완주오고 접경지역에다 놓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그 뭐 지원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그야말로 뽕나무 밭이 상전 몇 상전 백회가 돼서 바다로 바뀌는 정도의 일들이 네. 벌어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알겠습니다. 우리, 예. 오늘 아침에는 취임 1주년 맞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그래도 전북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긍정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도민들에게 마지막 짧게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실 우리 전북이 참 어렵습니다.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고 매년 청년들 10,000명가량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2% 내에 불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중대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길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을 쌓는 선택을 해온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징기스칸이 말하기를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벽을 허물어서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연결하고 협업해야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전북이 다시 새로운 주역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연구원도 그 길에 혼신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이제 한 2년 남으셨는데요. 더 이상 이제 전북 패싱, 홀대 이런 단어가 붙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전북을 연고로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국회의원이 40명 정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도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